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북미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회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의전과 경호, 배석자와 의제 등 회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談判 결과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운명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상회담 전망과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시간 장소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의전과 경호 문제, 의제 뭐 대충 이제 협의를 다 맞춰가는 느낌인데 아직 이제 공개 안 된 게 바로 이제 의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의전, 경호, 뭐 식사 메뉴, 근데 거기서 이루어질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카펠라 호텔이 회담 장소로 지정이 됐는데 또 역사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현재 회담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 경호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세 군데를 놓고 장소를 저울질했는데 예. 아마 최종 낙점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죠. 혹시 카펠라 호텔은 뭐 우선 가장 안전과 경호죠. 말하자면 들어가는 그 교량과 케이블카, 모노레일 뭐 이런 것들을 차단하면 뭐 완벽하게 안전 경호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또 시설들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시설들이 구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장소로 최종 낙점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북한, 미국,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거든요. 그것도 특히 북한의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 안전 뭐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얼마나 큰 이 의제 또 거기에 대한 협상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안보 평화에 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말하면 회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또 그 이후까지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그런 곳이고 아마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지금 치밀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이제 카펠라 호텔 전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센토사 섬을 가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거기가 사실은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를 하나 건너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이번에 의전과 경호를 하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양측에서 해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섬 자체가 영국군의 처음에 요새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카펠라 호텔 그 자리가 영국군의 요새 숙소였고 그 요새 숙소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지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카펠라 호텔이 보이지 않습니다. 숲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출입구도 한 250m 정도가 구불구불한 숲속길을 지나야 이제 호텔이 나타나는 그렇게 보면 아까 문성묵 센터장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보안상의 고려 그리고 또 그 섬 자체가 원래 또 평화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섬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세계 회담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나. 샹그릴라 호텔은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도 좋고 전체적으로 그 회담하기 좋은 곳이지만 아마 보안 문제에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그 센토사 섬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오전 회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후 회담, 또 중간에 이제 오찬을 하겠죠. 과연 이 도보다리 산책이나 옛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했던 해안가 산책처럼 이번에도 뭐 해변가를 같이 거닐 수 있는 그런 기회, 해변가가 아니라면 혹시 뭐 호텔 숙소를 거닐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 카펠라 호텔에 그 골프 코스가 2개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골프 코스가 2개나 있고 또 센토사 섬 자체에 그 도보를 쉽게 말씀드리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해변가가 멋있는 해변가들이 있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고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변을. 그런데 굉장히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좋은 공간으로서 여러 곳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두 정상이 좀 더 친근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까지 회담이 연장된다면 예. 아마 해질 무렵에 해안가를 거닐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현지 날씨가 굉장히 무덥기 때문에 네네. 해 진력에 갈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다. 예. 아니면 뭐 그러겠네요. 아침에 예. 산책을 같이 한달지. 그 부분은 뭐 어떤가요? 가능성도 있다고. 두 정상이 워낙 키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이 좀 조율을 하기가 그렇죠. 예, 카메라 영상이 다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올려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실제 그래 올려다보고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안 되도록 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특히 예. 처음 회담 시작할 때 이제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지 않습니까? 공개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예. 이렇게 올려보고 뭐 악수를 한다든지 내려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아마 사전에 협의가 되고 조율됐고 특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좀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들을 과거에 뭐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이라든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이런 데서 보면 손을 막 잡아 당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과 같은 존재인데 예. 아마 그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아마 김정산 부장이 의전 관련된 논의할 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달라고 예. 요청했을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세계적인 그런 담판 다시 말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요구를 아마 상당히 배려를 할 것이고 특히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산책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건 대개 보면 저도 회담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인 공개적인 그런 회담 또는 배석자가 있는 회담에서 뭔가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이제 1대1 수석 대표가 만나서 조율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정말 있는가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우리를 과연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1대1로 확인하는 자리를 아마 마련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회담의 의제 내용도 중요한데 일단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도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CNN 방송이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더 연장할 것에 대비해서 미 정부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루면 족하지 않겠냐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이 됐다면 지난번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회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하루면 될 것 같은데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전반적인 회담 준비 말하자면 의전이라든지 경호라든지 뭐 통신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절충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결정적인 거는 양 정상이 만나서 합의할 성명문 또는 공동보도문 이런 내용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말하자면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CVID 말하자면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에 관련된 그런 문구 사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두 번, 세 번의 회담을 통해서 확실한 그런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날에 그런 가능성이 하루라도 연장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아마 연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첫날에서는 일단 원론적인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회담 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일정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비상계획으로 혹시 만에 하나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필요하겠다. 있다.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2차, 3차를 한다 하면 이번에 미국에서 할까요? 카펠라 호텔이 말하라고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조트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쪽으로 초청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2차 회담이 거기서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의 승리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상회담 한 번으로 정상회담이 마무리되기보다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그다음에 2차 정상회담 이것을 플로리다에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한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9월 정도에 한다 그러면 예.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미국인들에게 또는 국제사회에 또 엄청난 또 관심을 끌게 만드는 그렇겠네요. 뭐 그것이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 좀 더 자신의 어떤 지지도를 높이고 또 공화당 또 정부의 성과 뭐 이런 쪽으로 또 분위기를 끌고 가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가을에 그 플로리다에서 판비치에 있죠. 그 마라로고 리조트에서 충분히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남북미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 또 다른 지역, 뭐 평양에서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는 판문점에서도 예. 가능할 수 있다. 남북미 정상 간의 그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정확하게 이번에 그 선언을 못 만들어낼 경우에 다음으로 미룰 경우에는 그런 판문점이나 또 특정 장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예.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싱가포르까지 갈 것인가? 네네. 전용기 참매 1호를 타고 갈 것이 유력하다. 이런 게 정설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여객기를 한 몇 대 정도 가는가? 전용차를 수송 가지고 갈 건가? 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방탄 촬영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뭐 보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보통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하게 되면 싱가포르 가게 되면 북한에서 공수한 방탄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 안에 예를 들어서 경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감청, 도청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측에서 그 특별 차량이 공수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이고요. 또 그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거리 자체가 그렇게 장거리는 아니지만 또 아주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국의 이제 복건성, 푸첸성 정도에서 한번 중간에 기착을 할지 또 그 평양에서 가는 과정에서 평양에서 이제 북한의 방공식별구역까지는 아마 북한의 전투기가 호위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는 누가 할 것이냐. 예. 아마 중국에서 경호를 그러니까 공중 경호 아마 이제 전투기가 동원해서 전투기 한번 편대가 거죠. 엄호를 예.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중국이 그런 정도는 제공할 의사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까지 가고 또 돌아오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경로를 거치고 또 그 과정에서 아마 귀국길에 중국의 베이징에 들려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도 있고 뭐 또 가기 전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기 전에 만나는 건 뭐 그렇게 지금 특별하게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예, 예. 귀국길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예.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말씀 전에 결국 이제 두 번, 세 번 예를 들어서 뭐 플로리다에 있는 그 마라라고에 초청이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가보지 못한 곳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가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역시 그건 전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기대를 바란다면 결국은 분명한 비핵화, 다시 말하면 미국이 말하는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그런 비핵화의 분명한 의지와 그 행동이 입증되는 그런 협상이 나와야 그래야 그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분명한 결과도 없는데 그렇죠. 그냥 만난 데는 자체만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더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상당히 많은 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판문점에서 회담이든 그것이 평양이든 또는 미국이든 어디서 하든 간에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예. 그런 조치들, 누가 봐도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역시 이제 지금 가장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나서 가장 먼 거리를 간 것이 북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이제 새로운 여행입니다. 그리고 또 뭐 북한이 뭐 비행기 전용기가 굉장히 좋다면 몰라도 수십 년 된 참메이로 상당히 그 먼 거리를 날아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걱정도 많을 거예요. 그 혹자는 참매 1호를 만약 이용하게 된다면 이미 시험 비행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모르지만 위험성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럼요. 그런 당연히 이야기가 그랬겠죠. 예, 하지 그럼요. 않았을까요? 아마 예. 그랬을 겁니다.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모든 부품이라든지 이런 예. 데서 안전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그걸 북한 내부에서 어렵다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준비, 안전, 경호 관련된 문제를 했을 거고 동선 뭐 저는 김 교수님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 어차피 싱가포르 오르는 과정에서 뭐 그 후조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기착을 해서 뭐 급유를 받는다든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고 예, 예. 특히 안전과 경호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방공 식별 구역을 통과할 때는 중국의 전투기가 엄호 비행을 해주는 아마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 경호 문제를 할 것이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갑자기 데니스 로드맨이 나왔어요. 이 악동으로 유명하잖아요. NBA 농구 스타인데 두 정상하고 친분이 있어요. 특히 김정은과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평양도 5번 정도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자기가 뭐 트럼프를 알게 했다 할 정도로 자랑을 굉장히 하던데 이번에 뭐 싱가포르로 올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글쎄요 국제 관계에서 이거 엄중하고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그걸 뭐 그런 분위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로드맨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이제 오전, 오후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찬이 있었단 말이죠. 만찬에 여러 손님들이 초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손님들이 와서 예, 예. 이제 그 만찬을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합의 내용이 좋고 성과가 있고 예. 또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쪽이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이 초청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초청하거나 아니면 싱가포르가 주관하는 그런 공식 만찬 행사가 있다면 거기에는 아마 초청 인사로서 예. 로드만 같은 사람들이 그렇겠네요. 가서 또 깜짝 분위기를 좀 예. 높이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물론 시진핑 주석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정상회담의 예행 연습을 한 몇 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예, 것 예. 이런 세계 담판이 굉장히 긴장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낙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하는 관료들 글쎄요 여러 명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 볼턴 보좌관 그리고 켈리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눈길이 가는 사람이 이제 볼턴 보좌관 아니겠습니까? 네네.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해서 네네. 좀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찍혔는데 동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그때 보세요 이 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아마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볼턴 보좌관은 좀 손들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손 내리고 같이 동행한다. 예. 지금 이제 사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세계 회담을 하는데 볼턴 보좌관이 안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예. 미국으로서도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아마 북측에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지금 외교 사령탑으로서의 볼턴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볼턴이 반드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북측의 이해를 구한다. 예. 이런 그 이야기들이 아마 저는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예. 예.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흐름 자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북미 대화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볼턴 보좌관의 싱가포르 방문은
그런 측면에서 또 미국의 주요한 그런 안보 책임자로서 뭐 예. 당연히 따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지금 이제 폼페이오 그다음에 켈리 뭐 또 국무부회나 또 백악관의 한반도 실제 실무자들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 동북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핵심 인사들은 다 싱가포르로 전부 간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데 역시 세계회담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그 대비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센터님께 마지막 가볍게 여쭤볼게요. 네. 지난달 24일이죠. 이제 그 핵폐기장, 핵실험장을 폐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예, 예. 폐기 행사를 했죠. 그런데 38로스에서 유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북극성 2호인가요? 지난번에 탄도미사일 발사했던 예. 곳인데 거기에 시설물 일부를 없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언을 했던 ICBM형 미사일 발사 중단 뭐 이런 약속들과 같은 맥락에서는 조치를 한 건지 물론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실제 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결국 북한은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달 4월 20일이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2013년에 정했던 경제 병진 노선이 완성됐다. 핵무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핵무력이 완성된 검증 가능한 그런 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또 추가 미사일 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이고요. 지금 이건 이제 고정 발사대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38로스의 이제 위성 분석 결과인데요. 아마 해석을 한다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행사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고체형 연료를 이용한 미사일을 개발했고 방금 말씀하신 북극성 2형도 고체 연료를 이용한 미사일이거든요. 예,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자기들이 지금 공언한 대로 추가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가능성은 있으나 예. 그것만을 가지고 북한의 뭐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